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부탁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들어줘도 괜찮은 부탁이 있는가 하면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할 부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종종 거절해야 할 부탁 앞에서 입을 꾹 다물고 에이, 그냥 해주자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잠들기 전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그 순간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오늘 영상에서는 거절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 그리고 거절 앞에서 미안해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자꾸 부탁하는 것에 대해 당당히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거절하라.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무례하거나 부당한 부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 였던 순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멋지게 단호하게 거절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폴렛. 출장 중 비행기에서 겪은 한 사건이 그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일찍 탑승해 통로 쪽에 앉아있던 폴렛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기 제 자리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탑승권을 보여주며 대답했죠. 죄송합니다만 제 자리 맞아요. 그 남자 역시 같은 좌석 번호가 적힌 표를 내밀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둘 다 같은 좌석에 배정된 것 같았죠. 폴렛은 설명했습니다. 아마 실수로 둘 다 같은 자리에 배정된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반응은 무례했습니다. 난 통로 쪽이 좋아요. 당신이 옮기시죠. 이 말에 폴렛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통로 쪽을 좋아해요. 선착순 원칙을 지키세요. 이게 끝입니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와, 나도 저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머릿속에선 수천 가지 말이 떠오르는데 입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죠. 하지만 거절에는 순간의 센스보다 훈련된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꼭 멋진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니요. 저는 옮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왔으니까요. 단순하죠. 하지만 이 한마디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쾌하게 보이려고 갈등이 싫어서 억지로 좋아요라고 말하면 나중에 그 순간에 나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느냐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나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의 거절을 무시한다면 그건 우리 태도에서 약함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안나 이모는 늘 한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이웃은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 안나 이모가 안 돼요라고 해도 듣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이모의 말투에 있었습니다. 애매하고 불안정하게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밀면 넘어가겠군 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약한 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저는 못 도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말끝을 단단히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할 때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거절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설명을 한다는 것. 죄송해요. 요즘 지출이 많아서요. 요즘 정말 피곤해서요. 집에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한 친구는 기부 요청을 받을 때마다 결국 $20 정도를 내곤 했습니다. 싫은데도 말이죠. 왜일까요? 자꾸 변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 변명을 설득할 기회로 봤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더 도와드려야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결국 예스를 끌어낼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죄송하지만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요청으로 연락 주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말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단호해야 할 때도 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우리 집에 가족들이 묵고 가요. 그런데 나는 정말 싫어요. 그들을 시중드는 휴가는 진짜 휴가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매년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말해야지. 내년엔 다르게 하겠어. 하지만 그 결심은 늘 무너지고 다시 2주간의 불청객 시중이 시작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가능한 시점이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누구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아니요라는 말은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반복하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죠. 그러니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실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의 기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과 삶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더 이상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자꾸 유쾌하게 보이려 하고 억지로 웃으며 좋아요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시간과 감정이 희생됩니다. 단호하게 말하세요. 아니요. 오늘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보호막이 될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단호한 한마디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